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총 16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 내용은 일부 정보 분석에서 3장 뉴스 검색, 4장 공시 검색 할 차례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앞에 1강부터 맨 뒤에 16강까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3장 뉴스 검색, 4장 공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뉴스 검색, 공시 검색은 세 번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정보를 구분을 할 때 공개된 정보인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공개된 정보라는 얘기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알려진 정보를 말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채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전자공시 시스템.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 세 번째, 바로 뉴스. 이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보를 저는 공개 정보라고 해요. 미공개 정보는 물론 주식 시장을 규율하는 법규에서는 야, 니네 내부 정보 이렇게 내부 정보 갖고 주식 투자하면 덜컹덜컹 감옥 갈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법에서 말하는 미공개 정보는 내부 정보를 말하는데 제가 책에서 말하는 미공개 정보는 뉴스,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뉴스, 전자공시 세 가지가 아닌 예를 들어 사적인 모임에서 야, 그 회사 좋대. 친구들끼리만 안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카페에서 카페 회원님들 이 회사 좋습니다. 카페 회원들끼리만 안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규정지은 공개 정보와 미공개 정보를 구분을 잘 하시고요. 3장의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니고 2장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증권사 리포트였어요. 증권사 리포트. 3장이 뉴스 검색이고요. 4장이 바로 공시 검색입니다. 즉 증권사 리포트, 뉴스, 공시 이 세 가지가 모두 제가 말하는 공개 정보고 공개 정보의 세 가지가 2장, 3장, 4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분석 중에 절반이 공개 정보입니다. 공개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자, 3장 뉴스 검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뉴스를 찾아보자. 어떻게 뉴스를 찾아보니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왕초보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빠르게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저보다 훨씬 검색에 대한 이 두뇌 회로가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글링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영화 서치라는 영화 보셨나요? 서치? 서치 영화를 보면 뭐 한국계 미국인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얼굴도 친숙하고 동양인이니까 얼굴도 친숙하고 영어 발음도 좀 친숙한데 사실은 그런 친숙함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영화가 되네? 영화의 기본 화면이 PC 화면이잖아요. 기본 화면 PC 화면에서 구글링을 한다거나 인스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SNS 사이트들, 메신저들, 구글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글링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글에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서치라는 영화에서 어떤 지역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 서치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딸이 이렇게 행방불명이 된 걸 찾아가는 영화인데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의 사진을 구글에서 딱 검색을 하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어떤 호수인지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글링이에요. 구글링은 어떤 작은 정보를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내는 거. 우리 뉴스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포털 서비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사이트는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서비스에서 뉴스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예 하나의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 제공 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자면 사실은 전자공시 시스템도 정보 제공 사이트죠. 전자공시 시스템에 뭐가 모여 있어요? 상장 기업의 모든 공시들이 모여 있잖아요. 음식료주들과 관련된 게 모여 있는 사이트, 철강 산업에 관련된 게 모여 있는 사이트,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관련된 게 모여 있는 사이트, 공시된 게 모여 있는 사이트, 그게 바로 정보 제공 사이트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카페, 블로그, 종목 게시판 등의 이용법.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블로그? 어떤 블로그에 글 올린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는 건 아니잖아. 야, 그렇게 따지면 공시 사이트랑 증권사 리포트는 전 국민이 보니 다르죠. 왜? 그 채널이 다르잖아요. 채널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실은 공중파냐 아니냐라는 구분은 사실은 없어졌지만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가? 제 개념으로는 그래도 공중파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송, 케이블 방송은 이렇게 시골이나 지방에 잘 안 나오는 방송,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중파가 공개된 정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 증권사 리포트, 뉴스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정보고, 야, 이런 것들은 니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찌라시는 아니니까 카페, 블로그, 종목 게시판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검색을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지 뉴스를 이용한 매매 전략을 꾸미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다음으로 4장. 4장은 공시 검색인데요. 공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4장에서 공시 검색을 다루고요. 5장은 5번째 강의, 5강에 5장이 있네요. 그래서 5번째 강의인 5강에 서설명할 5장에는 뭐가 있냐면 공시 검색을 우리가 하면 뭐 보고서, 정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또는 뭐 최대 주주 변경, 무슨 5% 지분 공시 여러 가지 뭐 매출액 30% 이상 증감 또는 계약 공시 여러 가지 공시가 있는데 그들 공시 중에 제일 어려운 말로 된 공시가 있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병, 분할. 증자, 감자, 합병, 분할? 증자, 감자, 합병, 분할은 너무 용어가 어려워. 왜?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뭔지를 몰라요. 5% 룰에 의한 공시. 저도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5% 이상 보유하고 공시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5% 룰에 의한 공시? 어려울 게 뭐 있어? 이정준이라는 인간이 샘표식품 5% 샀구나.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최대주주 변경 정보 공시? 최대주주가 A에서 B로 변경됐구나. 계약 공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어떤 강남에 있는 대학교, 강남대학교랑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가 MOU를 체결해서 100억 매출이 났구나. 진짜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100억 매출 공시.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런데 A기업과 B기업의 합병 공시, A기업을 두 개로 나누는 B와 C로 나누는 분할 공시, A기업의 주식을 늘리는 무상증자 공시 이런 것들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인 증자, 감자, 합병, 분할을 5장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4장은 그 전까지 중요 공시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강연회 때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혹시 다트 사이트에 안 들어가 보신 분? 그러면 다트가 뭐야? 좀 더 편하게. 전자공시 시스템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분들 중에 정말 오늘 주식을 첫날이 아니면, 오늘 주식 투자 첫날이 아니면 안 돼요. 주식 투자 한 달, 두 달만 했어도 전자공시 시스템은 들어가 봤어야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좀 친숙해지자. 그리고 거기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떤 공시들이 주로 나오는지, 공시 정보의 종류, 그리고 보고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기보고서를 뜻하는 거예요. 정기보고서는 분기에 한 번씩, 즉 3개월에 한 번씩 상장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공시하는 것을 바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요. 사업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돼요. 사업의 개요, 그 사업의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뭐에 관한 사항 쭉쭉쭉 있습니다. 그 중에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무제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 중요하고, 공식 검색법은 뭐냐면 다트 사이트, 전자공식 시스템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검색어에다 검색을 넣으면 그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공시들이 쭉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 검색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남들보다 빨리 테마주랄지 급등주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공시 검색법. 기사로 나오는 중요 공시. 기사로 나오는 중요 공시는 뭐냐면 사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의 공시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수백 건 이상 나와요. 그 수백 건들이 다 중요한 공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공시들은 기사로 기사화가 됩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공시가 나왔을 때보다 기사화 됐을 때 주가의 반영 속도가 더 빨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공시를 실시간으로 보진 않는구나. 안 않아요.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보면 공시에 나왔을 때 빠락 반영 잘 안 돼요. 근데 기사로 나오면 반영이 잘 돼요. 그 얘기는 뭐다? 사람들은 공시는 안 보지만 기사는 본다. 왜? HTS 밑에 티카 창으로 착착착착착 기사가 나오잖아요. 기사를 클릭을 바로바로 한단 말이죠. 투자자들은. 기사를 클릭했을 때 그게 공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시보다 기사로 나오는 공시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단기 매매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3장, 4장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용어 설명,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화면 바꿔서 뭘 하는 거죠, 이제? 3강 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화면 바꿔서 저희 책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추가 설명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목차로 먼저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본문 컨텐츠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뉴스 검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뉴스를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인데요. 사실은 종이신문이나 TV를 보던 시대에서 검색을 한다는 말은 없었죠. 그죠? 그잖아요. 요즘 뭐 종이신문 보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종이신문은 집으로 그 신문 하나가 와요. 그럼 그 신문 하나 보면 됐지 거기서 무슨 검색을 하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TV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TV 뉴스를 보면 그냥 내가 틀어놓은 채널을 보는 거지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은 뭐다? 무조건 포털 사이트나 이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거지 종이신문이나 TV에서 검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여기 써 있어요.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니? 가장 먼저 HTS 종합시장 뉴스에서 1차로 검색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주식 관련, 증권 관련, 주식 투자 관련 기사들은 HTS의 종합시장 뉴스에 몰려 있어요. 그 몰려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게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HTS에서 검색하는 게 1순위. 2순위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네이버, 다음, 그리고 세계적으로 1순위 포털 업체인 구글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본문에서는 삼성전기, MLCC, 사막콘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한 그 키워드로 일단 적어놨고요. 자, 이런 뉴스들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 단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TS 시황 뉴스에서 검색을 하면 100% 언론사 뉴스예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블로그 기사, 그러니까 블로그 글, 카페 글, 그리고 지식 검색 글, 뉴스 글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엄밀히 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공개된 정보에 속하는 언론사 뉴스가 아닌 것도 마치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뉴스인지 아닌지. 뉴스라면 언론사에서 적어도 돈 받아먹고 쓴 기사가 아니라면 아주 돌팔이 쓰레기 기자가 아니었다면
뉴스는 일단 믿어야죠. 잘못 난 기사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1%의 확률이고 일단 믿어야죠. 그런데 뉴스가 아니라면 어떤 블로그 개인이 썼다면 카페의 이용자가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썼다면 그건 뉴스가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내용이 시황이나 업종보다 종목에 관한 뉴스면 더욱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온 종목의 정보를 사실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여러 뉴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정보 제공 사이트 활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사이트들 중에서 뭐 산업별 사이트 또는 전문적인 전문 사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랑 행정부 각 부처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책에 써놨고 여기 쭉 이제 포털 사이트 주소까지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뭐 또는 업종별, 통신, 건설, 에너지, 음식료주 뭐 이런 업종별 이런 사이트를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 카페, 블로그, 종목 게시판 등의 이용법에 대해서 말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는 일단 미공개 정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카페 가면 어떤데 회원 가입해야지 글 읽을 수 있어. 쟤네 회원만 읽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개된 정말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 공시, 뉴스가 아니고 얘네들은 제 입장에서 미공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좋은 글들이 있어요. 좋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나쁜 의미의 불법적인 의미의 미공개가 아니고 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 근데 이것들이 중요할까요? 여기 정답이 써있죠. 가끔은 그래요. 가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시 리포트 뉴스를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벌써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공개 정보에서는 반영이 대부분이 되어 있지만 주식 카페나 주식 블로그 이런 거는 반영이 아직 안 된 정보들이 있겠죠. 다만 단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된 주식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또 그 카페나 블로그가 투명할수록 투명한 블로그 저는 블로그 하면서 제 이름 직업 다 까고 블로그 시작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당연히 투명하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투명하고 오래됐죠. 제가 블로그를 2015년부터 했으니까 만 3년이 넘었고요. 카페도 블로그는 지금 만 4년이 넘네. 2015, 16, 17, 18 만 4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카페는 만 1년 반 정도 됐네요. 작년 2017년 한 3월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얻은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면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뉴스를 이용한 매매 전략 뉴스를 이용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호재인데 얼마나 큰 호재인지 악재인데 얼마나 큰 악재인지 또는 이 호재가 단발성의 호재인지 좀 시간을 오래 들이는 시간을 오래 반영 주가에 오래 반영이 되는 호재인지 얼마나 크게 반영되는 호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하고 재료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외국 자본 유치 굉장히 큰 호재네. 최대 주주가 변경 굉장히 큰. 만약에 오늘 주식을 처음 시작한 왕초보 여러분들이라면 최대 주주 변경이 왜 호재예요? 왜 호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최대 주주 변경 재료를 호재로서 받아들여 줬다라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유치가 되는 게 왜 호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유치되는 걸 호재라고 해준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호재냐? 그렇지 않아요. 예상된 실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는 거죠. 어닝 굿, 어닝 베러가 아니에요. 좋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실적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것보다는 좋아.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실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것보다 조금 나빠. 그래도 좋긴 좋아? 하지만 예상보다 안 좋잖아요. 예상한 것보다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우와! 서프라이즈! 말이 저절로 나오게.
자, 증권사 리포트와 공시를 이용할 때와는 달리 뉴스는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격언을 떠올려야 돼요. 그 이유는 증권사 리포트 잘못되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작살 나겠죠. 욕 얼마나 먹겠어요. 아,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그걸 잘못 써? 말이 돼? 일부러 그랬지. 그잖아. 일부러 그랬지. 공시 잘못 내면 큰일 나요. 벌금 물어요. 공시 내는 사람들이 잘못 내겠어요? 잘못 내면 정정공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뉴스 아무도 믿지 마라를 계속 떠오르자. 왜? 여기서 말하는 뉴스는 언론사 뉴스가 아닌 뭐 일개 블로거나 또는 일개 카페 회원의 생성한 가짜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늘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보의 최초 생성자가 누구고 우리가 지금 총알바지를 하는 정보는 아닌지 이게 지금 돈 받고 쓰는 기사인지 그런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라고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진짜 전략 뉴스 매매에서의 전략이잖아요. 뉴스 매매 시 1등주를 놓쳤다면 2등주나 3등주 매매를 고려할 수 있지만 상한가 폭 확대 이후에는 1등주 매매의 승률이 가장 좋다. 왜? 1등주도 상한가를 뽑아내기가 힘든데 2, 3등주가 상한가 뽑겠어요? 상한가 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잖아요.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1등주를 매매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장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장 공시 검색 책의 본문 내용이에요. 사장 공시 검색을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털 사이트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넣고서 그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 찾는 검색법과 동일하게 공시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 제목을 공시 검색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트 사이트는 전자 공시 시스템, 데이터 어널리시스, 리트리블 앤 트랜스퍼 시스템의 약자이고 다트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다트 사이트 아시는 분 하는데 모르시는 분 손들면 완전 왕초보, 뭐 이제 주식 투자한 지 뭐 한 달 되셨으면 괜찮은데 1년, 2년 됐는데 다트 사이트를 모르거나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주식 투자 공부를 별로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건 각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한다는 사항이고요. 공시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사업 보고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의견, 이사회, 주주, 임원 뭐 이런 내용들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의 개요 부분, 사업의 내용 부분,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까지. 여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쭉 그러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에서 무엇을 판단할지, 사업의 내용 부분은 재무사항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쌓여요. 어떤 업종에 대한 지식 같은 게 많이 쌓입니다. 공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시는 정기공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재무에 관한 사항, 그 안에 재무제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업의 내용 부분이다. 말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 영어가 아니에요. 나 다트 사이트 어려운데 사실 재무제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재무제표는 영어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이면 초, 중, 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니까 기본 회화는 조금은 하잖아요. A, B, C는 알잖아. 그런데 회계학 공부를 안 했다면 사실은 재무제표를 봐도 완전 까막눈이에요. 재무제표 봐도 아니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순이익이 뭔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뭔지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뭔지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지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막눈이죠. 그래서 재무에 관한 사항에 특히 재무제표는 회계학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사업의 내용은 한글만 알면 알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 다음 공시 검색법은 뭐냐? 공시 검색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듯이
다트 사이트에 통합 검색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드르륵 넣어서 드르륵 찾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주들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단어, 그 단어와 연관된 종목들을 찾을 때 매우 좋은 전략이다. 정보 검색의 핵심이 신속성과 정확성인데 가장 먼저 다트 사이트의 통합 검색 메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사로 나오는 중요 공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다? 모든 공시가 기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기사로 안 나오는 공시들은 주가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로 나오는 공시가 더 중요한 공시예요. 기사로 나오는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시가 기사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가 있는 공시만 선정하여 기사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사화됐을 때 주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매매자들이 공시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기사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됐을 때 더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게 포인트. 그래서 여기 쭉 기사화되는 것들이 나와요. 조회 공시 요구. 야 너네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어? 이유를 말할 때 우리 이유가 없으면 주가 급등 사유가 없어.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언제 재공시할게? 그게 바로 스케줄 매매예요.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세요. 책 볼 때도 보고 강의할 때 포인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사화되는 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것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간 한 1조짜리 매출이 나오는데 요번에 한 3천억짜리 계약했어. 공시 무조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주의할 점이 있는지. 그 다음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에 대한 소유 상황 보고서 또는 5% 룰에 의한 공시 또는 최대 주주 관련 공시 또는 액면 변합과 액면 분할 공시 또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기업 합병, 기업 분할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요 앞에 것까지는 쉬워. 뭐 매출액이 증가했대. 최대 주주가 바뀐대. 쉬워. 근데 증자한대. 증자가 뭐지? 감자한대. 뭐 고구마 감자야? 합병하고 분할은 뭐 붙였다가 쪼갰다가 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우리는 뭔지. 근데 중요한 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시들이에요. 그래서 장을 달리해서 4장까지는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봤다면 5장에서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을 5장에서 한번 책에 설명을 드린 거죠. 강의도 요번 강의 다음 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5번째 강의 5강 강의에서 요런 내용들 증자, 감자, 합병, 분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강 중에 4번째 강의 일부 정보 분석의 3장, 4장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